매일 마주하는 풍경에 물렸지만 오늘도 새로운 길로 돌아오진 못했다. 내가 겪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해진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었다. 하루하루 내려앉아 나를 가두게 된 껍질, 습관. 정약용은 공부의 정점에서 60년간 쌓은 성취를 모두 내려놓았다. 그렇게 나를 모두 비우고 새로운 습관을 채우기 시작했다. 다산이 선택한 생의 마지막 습관, 그것은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고전 연구가 조윤재 저자의 다산의 마지막 습관은 다산이 험난했던 귀향생활, 그 학문의 마지막 시기에 60년의 내공을 비우고 기본으로 돌아가 새롭게 다시 시작한 공부, 소학의 주요 구절들을 선별해서 오늘날의 감각에 맞게 풀어 쓴 책인데요. 소학은 유학 입문자들을 위한 교재이지만 조선시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쉬운 책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후반부인 외편으로 들어가면 논어, 맹자, 회남자, 사기, 춘추좌전 등을 인용하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데요. 소학을 제대로 익히면 어지간한 명문은 섭렵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다산 역시 소학을 강조했는데요. 말년에 모든 공부를 비우고 소학과 심경만을 남기면서 귀향지에서 쓴 심경 밀엄의 머리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오롯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오직 소학과 심경만이 특출나게 빼어났다. 진실로 이 두 책의 침잠에 힘써 행하고자 한다. 소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현자의 길에 이르리라. 이번 주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참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일부 내용이지만 고전의 깊이, 다산의 마음, 그리고 저자의 통찰까지 같은 온도로 헤아려 보고 기분 좋게 흡수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삶과 죽음의 무게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것이다. 인간의 삶은 매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선을 그은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다. 만약 무엇을 가지고자 할 때 갖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갖지 않는 것이 맞다. 탐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풀 때도 마찬가지다.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차라리 베풀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다.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를 과시하는 마음으로 베푼다면 받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무모한 죽음은 진정한 용기가 될 수 없다.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음을 선택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소중한 삶의 가치를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사서로 꼽히는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48의 나이에
생식기를 뿌리째 잘리는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았다. 죽음보다 더 치욕적인 형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살아남았다. 사마천은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죽음이 있고 기러기 깃털보다 더 가벼운 죽음이 있다라고 하며 사기를 완성하기 전에는 헛되이 죽을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 바로 이런 태도가 삶과 죽음을 대하는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고사에서 우리는 다산의 삶 또한 떠올리게 된다. 그는 죽음보다 더 혹독한 18년간의 귀양 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해나갔다. 패족으로 절망에 빠진 자식들을 이끌었고 시골에 묻혀있던 뛰어난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 훌륭한 학자로 길러냈고 자신의 소명인 책을 완성해 나갔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견딜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마천이나 다산처럼 죽음과 삶의 무게를 가늠해야 할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드물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죽음과 삶의 의미다. 그 어떤 삶에도 지켜나갈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 어떤 죽음보다 삶은 더 소중하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삶은 그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모든 삶은 찬란하다. 굳이 가득 채우려고 애쓰지 마라. 오만함을 내버려 둬서도 안 되고 욕심대로 행동해서도 안 되며 뜻을 가득 채워서도 안 된다. 또한 즐거움이 극한에 이르도록 해서도 안 된다.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주는 글로 예기 공례에 실려 있다. 오만함은 공경함의 반대로 자기 수양이 덜 되었을 때 나오는 모습이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만하게 된다. 학문의 경지가 조금 올라도 마찬가지다. 이때 반드시 스스로 경계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 책은담에는 세상을 뒤덮는 공로도 뽐낼 긍자 하나를 당하지 못하고 하늘에 가득 찬 허물도 뉘우칠 회자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실려있다.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양명도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병폐는 오만할 오란 글자다라고 말했다. 학문과 수양의 진정한 목적은 오만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조언이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모든 욕심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생겨나고 자라난다. 재물도 권력도 학문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완성해가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르려는 욕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거나 의롭지 못한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이 문제다.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탐욕을 부리게 되고 도리어 어긋나는 행동에 빠지게 된다. 뜻을 가득 채우는 것은 앞에 두 가지에 비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과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역시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기 때문이다. 만약 뜻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면 물극필반,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뒤집힌다라는 이치를 새겨야 할 때다.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고 달이 가득 차면 기우는 법이다. 즐거움을 극한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도 마찬가지 이치다. 순간적인 쾌락을 줬다 보면 더 큰 자극을 찾아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줬더라도 찰나적인 쾌락이 아닌 여운이 긴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데서 오는 자기 만족,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다. 이로써 보면 예문의 4가지 덕목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바로잡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핵심은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다. 맹자는 말했다. 마음을 수양함에 있어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다면 설사 그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더라도 잃는 정도가 적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많다면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더라도 보존됨이 적다. 결국 수양이란 욕심을 절제하는 것 하나로 귀결된다. 지도자의 덕목도 마찬가지다. 현명한 자는 친밀하게 대하면서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사랑하면서도 부족한 점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선한 측면을 안다. 재물을 쌓되 유용하게 베풀 줄 알고 편안한 것을 편히 여기면서도 의리에 맞지 않을 때는 버릴 줄 안다. 재물을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말고 곤란을 당해서는 구차하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물건을 나눌 때는 많이 차지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의심나는 일에서는 자신이 바로잡아 결정하지 말고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뿐 옳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상황에 취해서 자신을 잃어서도 안 되고 나쁜 상황에 빠져 자신을 버려서도 안 된다. 다산 또한 18년간의 귀향을 견디면서 결코 즐거웠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비록 20해 동안 세상 일에 잠겨 선왕의 큰 도리를 알지 못했더니 이제야 여가를 얻었다라고 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다산은 힘겨운 시절에서도 즐거운 순간들을 찾고자 했다. 시와 음악을 즐기고 가까이 근무하던 목민관 중에서 마음이 통하는 벗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강진 병영에 근무하던 이중협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다산은 이중협이 임지를 떠날 때 그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온다. 그러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온다. 따라서 즐거움이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를 낳는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 그리고 음과 양이 서로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통달한 사람은 그러한 연유를 아는지라 깃들어 숨어있는 것을 살피고 성하고 쇠하는 이치를 헤아려 내 마음이 상황에 응하는 것을 항상 무사람과 반대로 한다. 그런 까닭에 2가지가 항상 그 취향을 나누고 그 기세를 죽이게 된다. 다산은 빈궁한 귀향 생활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서로 통하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도덕경에서 말하는 물극필반의 이치다. 즐거움에 취하는 것도 괴로움에 짓눌리는 것도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도 모두 자신을 잃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걱정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자조차도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걱정이다라고 말하였다. 다사는 존경하던 체제공의 당호인 매선당의 기문으로 남긴 글 매선당기에서 이렇게 적었다. 어떤 사람이 9가지 일은 모두 악한데 한 가지 일이 우연히 착하다 해도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또 9가지 일은 모두 착한데 한 가지 일이 우연히 악하다고 해도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항아리가 그 전체는 모두 깨지고 주둥이만 온전하다 해도 깨진 항아리라고 하며 그 전체는 온전한데 오직 구멍 하나만 뚫렸어도 깨진 항아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매사에 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끝내 착하지 않은 사람이 됨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이루기 어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체제공은 재상을 지내며 정조의 개혁 정치를 이끌던 인물로 그 인품이 뛰어나 다산에게도 멘토가 되었다. 이러한 체제공이 아버님이 임종하실 때 매사에 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액자를 보고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실천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말하자 다산이 했던 답이다. 다산은 높은 기준으로 빈틈없이 선함을 지켜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에 매사에 선함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단지 일상에서 노력해 나갈 뿐이다. 사람들을 예의와 배려로 대하고 매사에 선함을 지키고 잘못을 반성해 돌이킬 수 있는 시작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신독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비록 잘못을 아예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을지라도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악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함께하기에 피할 수 없으니 어두운 곳에서는 항상 스스로를 반추하라. 몸을 단단히 하고 싶다면 말부터 단단히 단속하라. 말이 충실하고 믿음이 있으며 행동이 진지하고 경건하면 미개한 곳에 가서도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말이 충실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며 행동이 진지하지도 경건하지도 않다면 작은 마을에서도 뜻을 이룰 수 없다. 논어 위정에는 말의 충실함과 행동의 경건함에 대해 공자가 제자 자장을 가르친 고사가 나온다. 출세하는 법을 묻는 자장에게 공자가 준 가르침이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부분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자장은 과유불급의 고사로 유명한 공자의 제자다. 공자는 그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제자 자하와 비교하면서 매사에 조급하고 지나치게 적극적인 성품을 지적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성향답게
자장은 빠른 출세를 원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스승에게 물었는데 공자는 제자의 성품에 맞는 가르침을 준다.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가르침인데 공자의 가르침을 풀이하면 이럴 것이다. 너는 지나치게 성급하고 모든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성품이 문제다. 이런 성품은 말과 행동의 조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말로 인해 허물이 생기고 행동으로 인해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된다. 너는 말과 행동의 조급함만 조심하면 다른 부분은 크게 걱정할 점이 없으니 출세는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공자는 이처럼 경솔한 말과 행동을 경계했다. 뛰어난 재능이 있고 적극적인 성품의 사람일지라도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해서는 말과 행동에 허물이 있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령공에 실려있는 앞의 예문 역시 공자가 자장을 가르친 말이다. 자장은 앞의 고사에서 출세하는 법을 물었던 것처럼 어떻게 처세하면 세상에서 뜻을 펼칠 수 있는지를 스승에게 묻고 있다. 빠른 결과를 구하는 자장의 질문에 공자 역시 비슷한 가르침을 준다. 말이 충실하고 믿음이 있으며 행동이 진지하고 경건하면 미개한 나라에 가서도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충실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며 행동이 진지하지도 경건하지도 않다면 작은 마을에서도 뜻을 이룰 수 없다. 선비가 펼치고자 하는 뜻은 세상을 잘 다스리는 데 있고 그 자질이란 말의 충실함과 행동의 경건함에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처럼 공자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은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으로 집약된다. 다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말했다. 공자는 자로와 염구 등에게는 늘 정치적인 일을 가지고 인품을 논했고 안자가 돌을 물을 때에도 반드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서 답을 구했다. 이로써 볼 때 공자의 도는 그 쓰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장과 글자에만 얽매이고 숨은 학자라고 자처하며 이를 이룸에 힘쓰지 않으면 공자의 무리라고 할 수 없다. 공자의 가르침이 피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실용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산이 공자의 가르침에 빗대 학문이란 자기를 고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말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품었던 뜻을 이루고 출세하는 것, 모두가 원하는 미래이기에 누구나 성공의 방법을 알고자 노력한다. 공부를 통해 실력을 키워 보다 많은 기회를 잡고 그렇게 맞은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창의적인 발상도 갖추고 경험도 풍부하게 쌓는다. 아마도 오늘날 성공의 조건은 이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공자는 성공에 앞서 그리고 성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을 알려준다. 바로 충실한 말과 경건한 행동이다. 충실한 말은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경건한 행동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 종합해보면 성공의 조건이란 근본에 충실한 것이 아닐까. 바탕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곳에 가서도 결국은 해낸다. 다산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지만 진짜 친구는 드물다. 다산 역시 친구의 존재를 소중히 여겼기에 많은 친구가 있었고 함께 공부하고 여가를 즐기며 교제했다. 하지만 귀향길에 이르자 많은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다. 다산은 곤궁한 시절에도
친구를 잃지 않았던 두보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유배된 후로 절친하던 친구들은 모두 끊어졌고 사람들은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다. 그들에 대한 나의 정 역시 점차 소원해져서 날로 멀어지고 잊혀만 간다. 다만 모진 풍상을 맞기 전에 즐겁게 논일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눈에 선하고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리고 진정한 벗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친구를 사귈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남하 창수집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벗이 있다. 그러나 문예로 벗을 사귄 사람은 때로는 기회와 재능을 다투다가 한 글자, 한 구절에 잘하고 못한 데에서 틈이 벌어져 그 좋은 인정과 의리를 보전하지 못하고 명분과 절조로 벗을 사귄 사람은 때로는 기계와 절조를 서로 높다고 오르고 내리고 굽히고 펴는 사이에 뜻이 엇갈려 그 좋은 정의를 보전하지 못하고 도학으로 벗을 사귄 사람은 경서의 뜻을 논변하거나 예법의 이견으로 시비가 생겨 마침내 원수가 된 경우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오직 덕행으로 사귄 벗만이 처음에는 서로 마음에 감동하여 사모하고 오래되면 화합하여 감화되며 마침내 금석처럼 친밀해져 떨어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벗 삼기는 지극히 어려우나 일단 삼고 나서는 변함이 없으니 이것이 군자의 벗 삼는 도리라 할 만하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록 오랜 친구라고 해도 쉽게 갈라서고 멀어지는 것이 친구 관계다. 학문의 이견으로 신념의 차이로 서로 우열을 다투다가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사는 답을 준다. 덕행. 올바른 덕을 기반으로 사귀면 변함이 없다. 자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친구를 사귈 때 도리이며 덕이기에 작고 사소한 일로 멀어지는 일이 드물다. 진실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를 고르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좋은 덕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좋은 이웃이 찾아온다. 내공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공자는 옛날 학자는 자신을 위해 공부했고 요즘 학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한다라고 했다. 위기지학은 자신을 충실히 쌓아가는 공부이고 위인지학은 남에게 보이고 과시하기 위한 공부다. 위기지학을 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즉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기뻐한다. 당연히 그 한계는 없다. 하지만 위인지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수시로 비교하며 남보다 앞서기 위한 공부를 한다. 남보다 빠른 출세,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기에 어느 순간이 되면 공부를 멈춘다. 예컨대 성공을 이루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출세를 바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자포자기하며 공부를 멈춘다. 애초에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올바른 뜻이 없기 때문이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가르친 바가 바로 이것이다. 고난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은 언젠가는 그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다.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산의 두 아들은 패족의 한계를 넘어섰다. 큰아들은 고위직은 아니었으나 관직에도 진출할 수 있었고 두 아들 모두 시인으로 또 문장가로 높은 명성을 누렸다. 실력을 쌓고 자신을 다듬어 가는데 매진하는 사람은 다른 하찮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내공과 실력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나오게 된다. 가득 찬 독이 넘치듯이, 물이 잔뜩 뺀 옷감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실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나 얕은 지식과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는 사람은 내공이 깊이 쌓일 틈이 없다. 조금만 지식이 모여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마구 퍼내기에 바빠서 고일 틈도 없다.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 있다. 전국시대의 대학자 순자가 했던 말이다.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난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겨우 4치에 불과하니 어찌 7자나 되는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그리고 공부의 마지막은 일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이 계속되는 한 공부는 끝이 없다.